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관입니다. 의원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 26일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기획안,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양구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양구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전영문영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의원과장 최정남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위인물 일쪽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금해에 제출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제출된 안건은 신규로 발생된 취득 5건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취득재산은 토지 22필지에 54,791.7제곱미터로 16억 4,797만 2천원입니다. 건축물은 13동에 472.79제곱미터로 7억 1,302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사안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쪽입니다. 먼저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인 DMZ 야생화 문제 생태조성사업 부지 매입입니다. 생태식물원 인근에 DMZ 야생화 문제 생태농원을 국비사업으로 조성하여 체류형 생태 관광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개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토지 6필지 3,376제곱미터를 2억 3,400만원에 부대시설은 건축물 10동 349.95제곱미터를 4억 9천만원에 매입하려는 계획입니다. 제4쪽의 농업기술센터 청사부지 매입입니다.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지역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첨단 농업기술 개발 보고의 전기진기조 조성하기 위하여 부족한 청사 신축 부지를 매입하여 전문 인력 육성과 농업기술이 산교육을 교육장으로 확충하여 대농민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토지 2필지 6,967제곱미터를 2억 6,300만원에 매입하려는 계획입니다. 제5쪽 소형 아파트 건립 부지 매입입니다. 소형 임대주택 건립으로 소외된 계층의 주택난을 해소하고 저소득층의 보금자리를 마련하여 행복한 주거복지를 실현하고자 토지 9필지 4,255제곱미터를 8억 3,695만 8천원에 건축물은 3동 122.84제곱미터를 2억 2,302만 8천원에 매입하려는 계획입니다. 제6쪽의 송총사리 경로당 부지 매입입니다. 노인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노령화 시대를 맞아 새로운 개발지역인 송총택진의 송총사리 경로당을 신축하고자 토지 한 필지 277.7제곱미터를 6,750만원에 매입하려는 계획입니다. 끝으로 제7쪽의 비봉산 등산로 편입 사유지 매입입니다. 본 매입 지역은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부지로 비봉산 등산로에 기편입되어 소유자의 개발 행위 및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 국민이 보다 자유로운 등산로 활용을 통해 군민 건강 증진하며 또한 산림 자원을 활용하고자 토지 4필지 39,916제곱미터를 2억 4,651만 4천원에 매입하는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해드린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2015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재영 운영과장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과 가특법 시행령 제7조 양구공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안건으로 DMZ 야생화 분재 생태원 조성사업 부지로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동면 원당리 185번지에 5필지로 토지 3,376평방미터 1,021평과 건물 10동 349.95평방미터 106평으로 생태식물원 입구에 위치하고 있는 부지이며 구비사업으로 기존 생태식물원과 연계한 DMZ 야생화 분재 생태원을 조성하여 치료용 생태 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매입하려는 것이며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 부지로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남면 청리 1131-10번지회 1피지로 토지 6,967평방미터로 농기계 임대은행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부지이며 청사 신축으로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농업기술 개발 보급과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의 교육장 확충 등을 위해 매입하는 것이고 소형 임대아파트 건립부지로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양구읍 정림리 169-3번지회 8필지로 4,255평방미터를 매입하여 소외계층의 주택난을 해소하고 저소득층의 보금자리 마련으로 주거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며 속청사리 경로당 건립부지로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양구읍 상리 599-1번지 277.7평방미터로 송정택지 개발로 인한 인구 유입으로 신설된 마을로 노인들의 공동생활 및 여가 생활을 보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하려는 것이며 비봉산 등산로 편입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양구읍 상리 283-22번지회 10필지로 39,916평방미터로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 국민들이 보다 자유로운 등산을 함으로써 건강증진 도모와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매입하는 것으로서 본 사업부지 취득권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의 의결사항으로 관계법 등 저촉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지난 11월 20일 의원 간담회 시 사전 설명회 과정에서 의원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재영 운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창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그 의원 간담회 시 이 공유재산 관리 계획과 관련된 그 사전 설명에서 그때 참석지 못했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23억 6,100만 원의
그 취득 부동산 그 취득 관리 계획안을 수립을 하셨는데 그 예산은 당초 예산의 전액 이게 확보 계획이 있습니까? 네, 확보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DMZ 야생화분지 생태원 조성 사업에 약 이게 토지 건축물 포함해서 7억 2,400만 원이죠. 네, 맞습니다. 예상가가. 예. 이건 가감정 해보셨습니까? 예, 가감정 해봤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DMZ 야생화분지 생태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해서 그 사유지를 그 매입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럼 왜 그 당시에는 이런 사항들이 고려가 안 됐었죠? 그때는 뭐 재원 조달의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중간에 계획 변경이 있었습니까? 예, 지금 그 기매입된 토지가 지금 2,785평입니다. 이에 걸쳐서 그것도. 네. 근데 지금 거기가 지금 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진입하는 그게 지금 조성이 안 돼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뒤쪽으로다가 할까 해서 주차장을 만들려다 하다 보니까 너무 그게 좀 맞지 않아가지고 지금 지금 현재 소유자하고 일단은 잠정적으로 협의는 안 됐지만은 자기가 저희들한테 집행부 한테 매각하려는 의사를 표시를 해왔습니다. 뭐 가격은 안 맞더라도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이쪽 경관도 괜찮고 그쪽으로다가 해놓으면 주차장도 확보되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거를 매입하게 됐습니다. 당초에는 그러면 그런 그 판단을 안 했잖아요. 당초에는 경관이 아름다워서 그게 산다 그러면은 당초에 두 번에 걸쳐서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수립이 됐고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는 진입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야생동물 생태관과 지금 이 분재원 그 사이에 있는 그 임야를 그 진입로 확보 차원에서 1차적으로 매입을 했고 또 부족한 또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그 대상 부지 그 아래 일부 땅을 그 매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당초에는 그 원활한 관리 즉 야생동물 생태관과 생태식물원과의 연계성에 따른 합리적 관리를 위해서 저쪽 그 야생동물 생태관 뒤쪽으로다가 그 진입로를 해서 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진입로 확보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이 불과 1년도 안 돼서 사업 단계에서 이렇게 진입로가 이쪽 저쪽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뭐 맹지 이렇게 운운을 하시면은 그 당초 계획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거기 지금 현재 제가 지적도를 안 가져와서인데 분재식물원 신축 부지에서 저쪽 위쪽 야생 생태관 한 대는 제가 지금 알고 기억하기로는 확보가 지금 안 된 줄 알았습니다. 그때 그 임야를 두 필지, 한 필지인가 두 필지인가 그걸 사는 걸로 그렇게 2012년도인가 13년도인가 고유재산에 반영이 됐었거든요. 그게 매입이 잘 안 됐습니까? 예, 그건 안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담당 부서 과장님 있으면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생태산림과장 임태영입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생태관과 지금 조성하고자 하는 야생화분지 생태원 사이의 임야는 매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선을 지금 계획에 그때 매입의 명분이 지금 사업장과 관련돼서 진입로나 사업장 부지 확보 차원에서 그때 매입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맹지가 아니죠. 그 지역이. 지금 그리고 그쪽으로 진입로 계획도 당초에 있었고, 그럼 당초 계획대로 가야지. 2년도 안 돼서 이렇게 중간에 사업 과정에서 적지도 않은 사업비가 이게 이제 토지 매입만 그렇지 여기에 또 시설물을 하고 이러려면은
10수억에 상당히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그 당초 계획서부터 이렇게 저도 면밀하게 이렇게 입안을 하셔야지 중간에 이렇게 군비가 참고로 이거는 저녁 군비로 사는 거죠. 국비 확보됐습니까? 보조금? 부지 매입은 군비입니다. 예. 군비잖아요. 네. 예.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당초에 그 사업 고려할 때 이거 이런 계획이 반영된 그 투용자 심사 받았습니까? 지금 이 매입하는 거예요. 이런 계획이 반영된 그 사업비가 7억 2,400만 원하고 그 위에 시설 부재 예를 들면 지금 뭐 주차장 일부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따진다면은 이게 사업비가 약 10수억 원이 이 증감이 되는 걸로 이렇게 이해가 저는 확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일단, 이게 전면적으로 이게 사업 기본 계획이나 처음에 타당성이나 이런 게 전면 재검토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야생동물 생태관에서 지금 조성하고자 하는 야생화 분재 생태원을 연결하는 그 동선으로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산을 매입해서 산 허리를 지금 그 절개를 해놨는데 거기에 이제 교량을 설치하고 연결 동선을 만들 겁니다. 지금 식물원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고 야생동물 생태관을 거쳐서 분재 생태원으로 연결하는 동선을 지금 당초에 그렇게 계획이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분재 생태원을 하려고 이제 설계를 하면서 보니까 그 주출입로가 지금 그 펜션과 그 주택이 있는 그쪽을 매입함으로써 주출입로를 그쪽으로 확보하면서 주차장과 그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지금 매입한다고 하는 그런.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한 지적을 하고 당초 계획 시에 그러한 것들이 사업에 반영이 돼서 추진이 됐었어야지 한 치 앞도 안 내다보는 이거 행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본 사업이 본 부지에 이게 시행도 되기 전에 그 진입로 확보나 그 동선 확보를 위해서 땅을 지금 3차례 사고 있어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이거 개인 돈이라면은 그렇게 하겠습니까? 집안에서 아니면은 이거 기업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하면 이러한 사업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는 지금 상당한 그 건물들이 있습니다. 건물들이 그것은 당시 지금 펜션 업자가 그 펜션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소형 단독 건물을 이렇게 분산 배치시켜 놨는데 이것을 건축물을 한 3억 4,900만 원 정도를 이거를 전액도 지상물이기 때문에 이거 매입을 하여야 되는데 그럼 향후 저희 군에서 이 건물은 어떤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죠? 매입이 되면은 진입로 주 출입구에서 왼쪽에 있는 그 펜션은 오른쪽으로 다 이동을 하고 그 2층 건물에 대해서는 그 관리동 사무실로다가 아래층은 관리동 사무실이 다목적실로 쓰고 2층에는 그 분재 생태원을 관리할 전문 인력을 또 한 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2층 주택은 그 관리원 그 주택으로 이렇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 펜션은 나머지 그러면 지금 펜션 목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옮겨갖고 다시 저희 군에서 그 생태 분재원에서과 연계한 그 펜션업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러면? 네, 그쪽으로 옮겨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오른쪽으로 옮겨서 펜션과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그 당초에 저희가 이 분재원이나 이런 것을 입안을 할 때 그런 것들이 고려되었던 사항입니까? 아니면 중간에서 이게 사업이 변경된 겁니까? 네, 그것까지는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변경된. 그럼 이러한 게 변경이 된 명분이라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어떤 의사결정을 거쳤죠?
그 뭐 누구의 그 어떤 주민 무슨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이 그 분재원도 활용면에서 괜찮겠다. 무슨 제한 공모 심사가 된 겁니까? 아니면은 그 담당 부서의 직원이 이걸 이런 시설을 해놓고도 이게 활용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뭐 이걸 해서 이것이 위반이 된 겁니까? 요 실시 설계 과정에서 이제 그쪽이 매입이 되면 실시 설계를 언제 했어요? 실시 설계가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납품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업체에서 계속 현장 답사와 그리고 기존에 이제 분재원이 잘 되고 있는 데를 과장님, 이 사업이 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반영된 게 최초에 반영된 게 이게 이 사업이 위반된 게 언제예요? 이게 2014년도에 시작됐습니까? 2013년도에 시작이 됐습니까? 처음에 부지 매입부터는 12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그게 그런데 이 실시 설계 과정에서 이렇게 그 예산이 십수억의 예산이 그 증감이 되는 이런 게 이게 고려가 됐다라는 게 이게 어느 누가 이게 납득이 돼요. 하여간 시간 관계상 저는 조금 이게 좀 매끄럽지 못하다. 그다음에 그 분재원을 군에서 공익적인 차원에서 뭐 분재원, 생태원, 그다음에 야생동물 생태관 이런 것을 운영을 하는 건 맞지만 거기에 그 민간인이 그쪽에 와서 그 주변의 경관이나 뭐 이런 걸 이용해서 민간 부분에 어떤 그 펜션업을 하는 그걸 또 군에서 매입을 해갖고 그것까지 양구군에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조금 이게 좀 모양이 우습다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것은 저는 재검토되어야 되거나 아니면 보완이 되어야 될 사항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이거 투용자 심서 받을 때 그거 그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그 실시 설계 과정에서 이제 거기 매입을 해서 전체 분재 생태원 그 경관을 고려해서 이제 매입하려고 했던 것이고 또 거기에 지금 사시고 계신 분이 매입을 또 희망을 해서 이제 검토가 좀 됐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이 당초에 제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것은 처음 입안 시에 그런 것이 사업계획에 반영이 돼 갖고 지난번 이 소유주가 같은 소유주예요. 지난번 그분 땅을 매입을 하는데도 양국에서 굉장히 그 애를 먹었거든요. 네. 이제는 반대로 그분의 그 필요에 의해서 또 이런 땅을 양구군에서 이렇게 그거 해준다라는 것도 좀 맞지 않다고 봐요. 그거는 여러 가지 고려될 사항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하나가 전례가 되면은 요즘 펜션업 굉장히 지금 불황입니다. 그럼 양구군의 공공시설 운영하는 그 주변에 예를 들면은 저쪽 휴양림 쪽에 있어요. 그 앞쪽에 펜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 다 사달라 그러면 양구에서 다 사줘야 되는 거예요. 형평성 차원에서. 맞잖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이게 우리가 원칙론적에서 좀 접근을 해야 돼요. 여러 가지 면에서. 무조건 경관 좋고 뭐 사서 나쁠 거 없다. 이렇게 해서 그 공공시설이나 공공부지 있는 주변에 있는 그 민간업자들의 그 부동산을 전부 다 매입을 한다면 최종적으로는 양구군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예. 민간 부분들은 그거와 더불어서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줘야 돼요. 공공시설 부지 있는 부변에서 오히려 그쪽에 그 잘 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고 필요에 따라서는 설비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같이 가야지. 그런 걸 이렇게 해갖고 매입을 해갖고 이렇게 한다라는 건 그 운영을 또 양구군에서 어떻게 할 거야? 양구군에서 그런 그 민간 부분에 관한 거 이렇게 해갖고 제가 하는 거 거의 제가 흑자내는 거 하나도 못 봤어요. 민간이 하면은 합니다. 근데 우리 휴양림 하시지만 뭐 인건비나 뭐 이런 것 저희가 우리 직원들이 가서 거기 가서 일찍 숙직하면서 그거 하고 그러니까 그렇지. 그 인건비 따지면 그거 다 적자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가 맞질 않아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아니요. 저 재정운영과장님한테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네네. 두 번째로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과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청사 부지와 관련해서 수년 전에 지금 택지 쪽에 저희가 청사 이 부지를 매입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면 관리계획을 그때 수립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됐죠? 그때 토지를 택지에 있는 그거는 청사 부지지 농업기술센터 그 부지로다가 된 줄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무슨 청사 부지였죠, 그때? 그냥 청사 부지다가 그냥 한 거지. 농업기술센터 부지라고 딱 못을 박은 건 아니었습니다.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향후 그 센터를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시에 그 농업기술센터 부지로다 그것을 저희가 취득한 걸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과장님께서 그 담당 그때 부소장이었습니까? 저는 안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 그거 현황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지금 그 땅을 지금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양구군에서 다른 용도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죠. 그리고 저희가 그 일전에 농기계은행 그 매입을 할 때도 근데 굉장히 그 넓은 땅을 샀거든요. 그때도 제가 향후 여기 이 지역에 또 뭐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이런 공공시설 부지 차원에서 이렇게 넓게 확보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옆에 땅을 지금 또 사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 이 건물 면적이라 그럴까요? 그건 어느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죠? 지금 제가 아직 기본 구상안도 안 갔기 때문에 담당 과장이 좀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세요. 네. 담당 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매년 요 청사부지를 신축 부지를 매입하는 관계는 청사 신축 사업비를 2년차로 해가지고 이제 2억 9천만 원 하고 국비 50%, 군비 50%를 해서 지금 확보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먼저 어저께도 군수님이 군정연설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청사 부지를 이렇게 지금 해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청사부지 사업비가 확보가 됨에 따라 가지고 기존에 있는 농기계 임대은행에 먼저 의원간담회 석상에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미생물 배양센터 사업비가 한강수계기금으로 확정이 돼서 그 사업이 그 구역으로 지금 들어갑니다. 그리고 농기계 보관 창고가 지금 부족을 해서 국도비 사업을 지금 신청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돼 있지만은 거의 확정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두 개의 사업이 그 부근을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청사 신축 부지가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청사 부지를 추가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청사 계획에서 저희 국도비 사업 계획에서는 500평으로 해서 2층으로 짓는 거를 지금 사업 계획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그 청사 신축 계획을 양구군에서는 언제, 농업기술센터 이전이죠. 이전 계획은 언제 수립을 했죠? 이거 수립돼 있습니까? 앞으로 수립할 예정입니까? 그건 아직 수립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도비가 먼저 국비를 확보한 다음에 나중에 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아니, 자체적으로라도 우리가 그런 계획에 이게 맞질 않잖아요. 계획도 수립 안 됐는데 어떻게 땅부터 삽니까? 제가 잘못해서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이제 청사 신축 계획은 저희들이 수립해가지고 언제 수립했어요? 몇 년도에 수립을 해서 올해 그 재원 확보는 몇 년에 걸쳐서 얼마에 하고 연건평 얼마에 짓고 어디다가 한다라는 그 계획이 있었어요? 올 국비 확보 차원에서 해가지고 우선 계획을 수립을 하긴 했는데
세부적으로 그냥 청사 관계에 있어가지고 그 사항을 올 6월달에 저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6월달에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했어요. 그거 확실하게 6월달에 아셔야. 잠, 제가 요거를 말씀드리는, 예, 말씀하세요. 예,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하여튼 올해 수립을 했습니다. 하여튼. 올해 몇 월에 수립을 했어요? 제가 그리고 지금 29억에 지금 뭐 보좌진이 29억을 확보를 했다는데 그건 언제 확보를 했죠? 29억을? 이게 작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었습니까? 아니면 언제 반영이 됐죠? 아닙니다. 이건 내년도 예산에 이제 반영시킬 겁니다. 내년도 예산에 예, 국비가- 처음으로 반영을 예, 시켰 국비가 이제 확보가 됐기 때문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희가 이 사업을, 이 땅을 사기 이전에 어디다가 농업기술센터를 짓는 게 향후 양국은 농업 발전과 또 여러 가지 뭐 관리나 운영 면에서 이것이 이 합리적인가 이런 것이 고려가 됐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제 고려가 돼서 걷다가 이렇게 하겠지만은 이런 게 이게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이게 적극적으로 된 것 같아요. 저희가 알고 있기는 그 농기계 임대은행이 그쪽으로 가기 전에는 저쪽 그 택지 쪽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쪽 그 농업기술센터 그 부지를 다 활용한다 그래서 과거에도 그 부동산을 양군에서 이렇게 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그와 관련돼서 그거 알고 계시는 거 없으십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알고는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재정운영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사 부지로 저기 구입한 거는 알고 있는데 당초에는 그것이 예. 센터 부지였어요. 센터 부지고 그래서 그 청사도 무슨 목적이 있을까요? 청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거기 뭐 군청 청사인지 뭐 읍사무소 청사인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그 센터 부지는 지금 남면 이거 지금 현재 계획대로라면은 그 농기계 임대은행 옆으로다가 이게 이전이 되는 겁니까? 예, 그쪽으로 갈 계획입니다. 갈 계획이에요? 예. 그 이미 결정했어요? 그거 어디서 결정했어요? 그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까? 아니면 그 누가 뭐 개인적으로 결정했습니까? 아직 그렇게 그러니까 기본 계획상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 국비 확보 차원에서 있어가지고 그거를 지금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국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기본 계획이 그러면 수립돼 있다 이거죠? 아니, 기본 계획은 아직 수립 안 돼 있습니다. 아니 지금 아니, 조금 전에 기본 계획 하셨다 그랬잖아.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줘보세요 저한테. 예, 알겠습니다. 예, 이거 심사가 끝나기 전에 자료 좀 제출해 줘보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뭐 질의하실 게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시면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마지막으로 비봉산 등산로 편입 사유지 매입과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는 이거 참 요걸 듣고 굉장히 좀 의아해했는데 이게 그 전체를 매입을 하는 거예요? 비봉산 등산로가 지나간 필지만 매입한 겁니다. 필지만. 예. 이것은 비봉산 등산로를 저희가 개설하거나 이렇게 할 때 당초 그 소유자로부터 사용 승낙이나 뭐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 자연 발생적인 이제 등산로로다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소유자하고는 뭐 별다른 뭐 서류상 동의서라든가 이런 건 받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씩 시설물을 추가하다 보니까 이제 그 시설물 소유자하고 마찰이 생기고 여기가 또 공원 지역으로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등산로가 지나가는 필지에 한해서만 매입하는 겁니다. 최소한으로. 등산로만 들어간 필지인데 글쎄 그러니까 필지인데 필지가 한 필지가 뭐 수십만 평짜리도 한 필지고 뭐 5평짜리도 이게 번지수를 달리하는 것을 필지라 그랬는데 어쨌든
어쨌든 그 등산로가 그 들어가는 데 있는 땅을 사유지는 거의 지금 매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양국에서. 그렇죠? 그렇잖아요. 사유지는. 예, 여기 보니까 저희가 이 개인 땅 아닌 것은 안 사고 개인 땅은 전부 다 이렇게 사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이거 좋지 않은 선례가, 물론 개인의 땅을 공공 목적이든지 아니면 그 불특정 다수가 이렇게 그 사용한다라는 것은 그 사유재산권 침해는 분명히 있겠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수십 년간 아니면 그 전서부터 이게 자연발생적으로 이렇게 발생된 사안에서 간에서 이제 와서 사유재산권을 주장을 한다 그래서 양구군에서 이것을 다 매입을 해준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이거 굉장히 이거는 좀 양구군에서 이러한 그 사례나 이러한 그 사유지를 그 어떤 그 대다수 주민들이 이렇게 활용하는 이런 데 있는 걸 전체를 조사를 해갖고 순서에 의해서 재원은 어떻게 확보를 해갖고 원하면은 소유주가 이걸 원하면은 어떤 방식으로 다 이렇게 이거 매입을 양국을 해서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건 이해가 가도 이거는 아주 좋지 않은 이건 선례예요. 지금 요 문제는 네. 지금 아마 등산로 중에서 양구읍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지금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그 외지인들이 와서 바리케이트를 치고 지금 출입을 못하는 데가 지금도 몇 군데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한다니까 여기 또 그런 식으로 또 저희들한테 그런 뭐 시설물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문제도 제시를 해왔고. 아니요, 제가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 적어도 이걸 이제 양국에서 이제 매입을 해갖고 이런 선례가 될 경우에 예를 들면 저 봉화산 쪽에도 양구군에서 그 등산로 표지판을 세웠고 뭐 또 국비 확보를 해다가 저쪽 상무룡리나 이런 쪽에도 했고 대암산 쪽에도 했고 굉장히 저희가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그 지나다니는 땅들 아니면은 그 등산로하고 큰 도로하고 있는 뭐 농지라든가 연계 있는 거, 그 필지별로 그거 다 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기준을 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소유주가 원하고 뭐 그런 거, 왜 양구군에서 나하고 허락 없이 말이야 저쪽에다 이런 시설 해갖고 우리 땅 이거 지나다니고 이거 사유재산권 침해 아니냐? 원인 행위로 양구군에서 이거 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면은 이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형평성 차원에서 얘가 있지 않느냐, 거기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양해해 주신다면 이건 지금 주민들이 다수가 이용하고 다른 데는 다수가 이용 안 해요. 그 소유주 외에 내 땅이 있는데 내 땅 외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다니면 그거 다수지. 그리고 땅값이 굉장히 비싸요. 그리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 소유주가 이게 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지난번 냉천골 쪽에도 그렇고 또 저쪽 장례식장 주변인가 그쪽에도 이런 그 사례가 굉장히 이게 빈번하는데 같은 이 소유주를 이렇게 대갖고 그리고 원래 소유주가 옛날서부터 그 소유주가 그랬다면 이해가 가는데 중간에 소유주가 바뀌어요. 그리고 양구군에다 이렇게 민원을 냅니다. 양구군에서 사줍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저는 이것에 앞서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 다음에 해도 이거 늦지 않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건 의원입니다. 소형 임대아파트 건립 부지 매입과 관련돼서
저희들 그 의원님들 그 간담회 때 우리 담당 과장님하고 설명을 들어서 내용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정림리 쪽에 지금 이 임대 아파트를 이제 건립하게 되면 실적으로 그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하시는 분들이 고령화가 되고 독거노인 여러 가지 좀 불편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본 의원도 이 간담회 전에도 몇 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저 강을 우리가 지금 그 서천변을 지나서 그쪽에서 그분들이 이쪽으로 오기가 되게 번거롭거든요. 교량을 건너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은 상리 쪽에 좀 건립을 하는 것이 어떻게 했나 해서 한번 검토를 하신다고 이제 담당 과장님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이 국유유산 관리 계획에 지금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급하게 빨리 서둘러서 지금 할 필요가 있습니까, 과장님? 이 시기에? 내년도 그 위치가 적정지가 되면은 이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의회에다 보고한 후에 증액을 시켜가지고 적정지가 있으면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 변경할 의향이 있으신 겁니까? 네. 여러 가지 그 부지 매입과 관련돼서는 집가 상승에 대한 건축에 대한 어떤 애로점도 있고 또 분양에 대한 어떤 문제점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임대주택이라고 한다고 하는 의미는 실질적으로 우리 가구 수가 되게 지금 열악한 상황에서 지금 경제 생활에 좀 힘드신 분들이 소형 임대 아파트에 거주를 하게 되거든요. 그 취지에 맞게끔 저희들이 임대 아파트를 건립을 하고 그분들에 대한 여건을 우리가 감안을 해서 임대 아파트를 져야 되는데, 어떤 경제성을 우리 군에서 지금 어떤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검토는 더 해보겠지만 지금 현재 담당 과장님께서 담당 과장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봉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먼저 일전에 그 임시회 때 그 설명을 1차로 드렸었는데, 이 동심 연립 있는 부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는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이제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지금 현재 있는 부지의 그 매입 가격이 지금 그 주택이라든가 건물이 한 10여 동 있어요. 그래서 그걸 대략 계산해 보니까 그게 한 20억 정도. 그 다음에 토지가 한 1000평 되는데 그 양쪽에 요즘에 부지 매입한 가격으로 기준했을 때 앞에는 한 350만원 평당 되고 저 뒤에는 한 200에서 250 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대략 그것도 한 20억 해서 한 40억 정도가 소유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40억이라는 돈하고 나중에 이제 이거 이제 이 아파트는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쪽이 아니고, 민간 아파트 건립 차원에서 이제 다른 공모를 해가지고 업자를 이제 우리 토지만 저희가 구입을 한 다음에 다시 그 사업 주체를 선정을 해서 다시 그 가격에 이제 다시 뭐 넘겨준다든가 이래야 되는 이제 그렇게 좀 추진할 계획인데, 그 정도 가격에서 지금 한 40억 플러스 이래 이제 건축비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한 15평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그 건교부 그 표준 건축비가 평당 한 350대요. 그러면 한 15평 기준에 하면은 건축비만 한 5,500? 그 정도 되고, 그런데 토지 매입비를 아까 40억을 한 100세대 잡았을 때는 한 4천 정도가 플러스가 되는데, 거기다가 이제 그 은행 금리 뭐 이런 거래가지고 우리 분양가 승인을 해준다고 그러면. 근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한 15평짜리가 보통 한 1억 1천에서 1억 2천원 정도가 되는데, 과연 그때 이게 또 분양주택 쪽이 아니고, 1차적으로는 저희가 임대를 일단 뭐 5년인가 10년을 한 다음에 다시 개인이 뭐 분양을 하던가 받던가 저희가 받던가 그래야 되는데, 그런 사업성을 봤을 때 과연 15평짜리가 1억 한 2천 정도 되는 거 누가 받냐 해서, 아마 그렇게 민간 그런 사업체를 만약 공모를 한다면은 도저히 그거는 뭐 좀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들어서, 거긴 좀 안 맞는다고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지금 저쪽 건너편에 지금 지금 상정한 그 지역은 한 대략 지금 토지비가 한 10억 정도 되는데, 그리고 또 교통으로 봤을 때는 또 그래, 거기는 지금 그 현대운수가 바로 그 코앞에 있기 때문에 한 몇십 미터 정도인데, 뭐 지금 사실 그 노인분들이라면 일단 뭐 그 앞에서 갇혔기 때문에 교통편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또한 지금 이제 그 노인분하고도 또 어떻게 보면 젊은 층도 겨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대가 총 한
100세대에서 120세대를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 보면 이래 적지가 그 짝이 되지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짝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동신연립 쪽을 생각을 한다면은 그런 데는 우리 이제 나머지 다 동신연립이 해결이 되면 한 자녀 토지가 한 300평 정도가 남는데 그런 데는 한 300평 정도의 규모에 맞는 노인 복지 무슨 그룹 폼이라든가 그러니까 원룸 형식으로 해서 뭐 이렇게 뭐 20세대 30세대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한번 건립하는 쪽으로 그건 이제 군비라든가 다른 뭐 사업비 뭐 충당을 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가지고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해야 하는 쪽으로 가야지 임대 건립 쪽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건 도저히 좀 안 맞는다고 좀 생각이 들어서 지금 부지기 선정한 저 짝 지금 그 정림리 쪽하고 그 짝이 좀 지금 경제성이나 나중에 공모했을 때 또 사업 그 하는 사람들의 또 응모하는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좀 맞다고 그렇게 저희 생각. 네, 과장님 말씀 잘 알겠. 그러면 지금 그쪽 그 부지 10억 정도 이제 부지 매입이 형성이 된다고 하면 그때 제가 봤을 때는 10억에 대한 이 토지 매입비를 감안을 하더라도 분양가가 거의 한 6, 7천만 원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한 7천만 원 됩니까? 일단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한 6천에서 7천 정도는 아마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승인 가격이. 그러면 본 의원이 염려스러운 부분이 우리 저소득층이나 이제 임대 아파트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6, 7천만 원이란 그 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그래서 이제 그 취지가 지금 안 맞다라는 거죠. 계획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짝에 40억을 가지고 만약 이 짝에 투자를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그룹폰 같은 거 지면은 보통 한 20 원룸식으로 한 20가구에 30가구를 한다면은 한 15억 내지 한 20억 정도 되고 한 20억 정도 여유가 된다면은 나중에 그쪽에 우리가 그러니까 한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됐을 경우에 지금 계획은 그래요. 그래서 한 본인들이 한 3천만 원 정도는 3, 4천만 원 정도는 본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한 2, 3천만 원이라든가 얼마 됐지 지금 저 세부적 계획은 안 세웠는데 나머지 한 3천만 원 정도를 저희가 이제 무료 5년 임대라든가 10년 동안 무료로 무이자로 그렇게 해가지고 임대 받았다가 그 짝에서 분양 시점이 5년이라든가 10년 분양했을 경우에 우리가 매입을 그 돈 이제 기 한 3천만 원 투자했으니까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충당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 예를 서민 들어오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자기 자본 한 3, 4천 가지고 들어올 수 있고 저희는 또 저희 나름대로 나중에 또 매입도 생각해야 되니까 또 지원도 무이자 이렇게 지원해주면 아마 컴프레치가 되면은 예래 이쪽에 40억까지 사는 것보다는 좀 예래 그게 더 경제성으로 봤을 때 낫다고 지금 판단이 됐습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 자정운용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부지 매입과 관련돼서는 지금 결정된 사항은 아니죠. 예. 지금 이제 이런 계획을 갖고서 지금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할 의사를 갖고 해서 다른 부지가 또 형성이 된다면 그쪽도 검토할 필요는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안 못해서 이제 그건 이제 입장도 당초부터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지상까지 세워왔는데 그래서 일안하고 거기하고 또 나중에 매입 과정에서 또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어서 그 인근에도 또 이안 이렇게 대체는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이란 쪽으로 해서 우리 항공기지법에 보면 높이 제한 같은 거 그래 층수가 거기가 한 12층 15층 이러는데 그 정도 질라면 그 짝 위치가 맞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를 좀 5일장 앞에 그 주차장 그 부지 저희들이 매입하지 않았습니까? 그쪽 그 나머지 그 주택들이 좀 많은 그 노후가 돼가지고 미관상도 보기 안 좋은데 그쪽도 한번 관심을 갖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있는 동신연립 쪽도 지금 그런 지금 이제 허름한 게 한 3-4채 돼요. 그래서 그거 포함해서 아까 10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이제 그런 경비 쪽 이제 사업비 쪽이 좀 문제가 있고 또한 이제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금방 이걸 해야 되냐 그 말씀하셨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그래 거기에 도시계획상에 지표는 준주거 지역으로 돼 있고 앞에 지금 있는 지역은 상업 지역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상업 지역에는 지금 공동주택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 도시계획 변경을 하려면 나중에 지구단위라든가 이런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 지구단위 들어가야 되는데 10,000평 이상 되면 그럴 경우에는 아마 그것만 하는데도 한 2년 걸려요 보통. 그다음에 그것도 나중에 용역비 관계도 여러 가지 많고 그래서 아마 지금서부터 준비를 하더라도 한 기간이 한 3년 2007년 내지 2008년도까지 가야 된다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네, 하여간 어떻든 간에 지금 제 본의원이 판단하기는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무척 관심 있는 부분이고 우리 국민들도 되게 관심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삶의 질을 높인다고 하면서도 저소득층이나 우리 독거노인들 그분들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도시계획과 관련돼서 공원 만들고 주차장 만들면서 건물을 이제 보상을 해드려도 그분들이 가실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전전긍긍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저희들이 지금 저는 우리 정창석 위원님께서
우리 지금 저쪽에 뭐 70억씩 들여가지고 지금 뭐 분재원 만들고 하는데 실제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지금. 저는 우리 주민들이 살 공간이 없어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제대로 형성도 안 된 군비 들여가 70억씩 들여서 그런 분재원 만드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뭘 해야지. 주민들이 굶어 죽는데 뭐 자꾸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간 과장님, 뭐 군수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은 국민들이 관심이 가장 많은 부분이니까 하여간 과장님께서 이분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최정원 과장님, 제가 하나만, 예. 저 송청사리 경로당 부지 매입과 관련돼서 좀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새로운 우리 마을이 지금 몇 군데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새로 생긴 마을마다 지금 경로당 다 져줘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몇 개를 더 만들어야 됩니까, 경로당을? 그 현재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기존 있는 그 상칠리도 또 마을이 형성돼서 또 다시 또 하나 만들어줘야 되고, 중일리가 지금 같이 쓰고 있으면 중일리 또 마을회관이 없어요. 네, 지금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 있는 마을도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새로운 마을이 지금 부지 매입을 한다고 하면, 기존 있는 마을에서 어떠한 그 반응을 또 다시 잘못하면 또 일으킬 수 있거든요. 기존에 있는 마을도 마을회관이 없는데, 불과 형성도 몇 가구 노인들 몇 되지도 않는 부분에 마을 또 부지 매입을 해서 언제 또 건물을 질지 모르지만은 이건 좀 형평성 있게 좀 추진해 나가는 게 좋을 듯한데 계획이 그거 어떤지. 상칠리 마을회관 부지, 그건 제가 거기하고 중2리 마을회관 부지, 그거는 제가 상칠리는 마을회관 부지를 마을회관에 있는데, 현재, 옮기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산림조합 부지하고 산림조합장님하고 협의도 한 바 있었고, 중2리 마을회관 부지는 지금 현재, 구보건소 뒤에 주차장 부지를 조금 할애하는 방법을 좀 계획을 한번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상원 의원님, 마을 주민 건의에 따라서, 그건 순차적으로 한번 좀 해결하려는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우리 주민생활 실장님 계시지만은 우리가 마을회관 건립과 관련돼서 지금 그 건축비 문제가 좀 약간의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본 의원이 이제 행감 때 자료를 한번 받아보겠지만은 실적으로 평당 가격이 500만 원 넘는 우리 마을회관 단층 건물이 그런 예산을 가지고 500만 원 짓는 건물이 실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그리고 리모델링한 지 얼마 되지 않는 마을회관을 또다시 리모델링하고, 리모델링한 마을을 부수고 다시 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그러한 체계적이지 않는 그러한 순서가 자꾸 남발을 하거든요. 하여간 과장님 이번 기회에 한번 마을회관 건립과 관련된 부분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최경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의원입니다. 소형 임대아파트 건립 부지를 요번에 매입은 하시되, 군수님께서 어제 시정연설을 하실 때, 두세 곳에 후보지를 두고 지금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본 의원님들이 간담회 때도 충분히 시내에 소형 임대주택이 들어서야 되는 이유를 피력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시내 안에는 소형 주택을 질 수가 없는 어떤 그런 경제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장이며 4차선 도로를 함으로 해서 주민 생활이 편리해지고 양구 거리의 교통이 원활해지는 것의 장점도 있지만 어려운 세대 또 집이 본의 아니게 헐려가면서 그런 갈등과 불만의 요소가 조금씩 제기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지는 매입해 놓되 우선순위를 진정으로 어려운 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군에서 고민하고 있구나. 근데 이런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서 빨리 해주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어떤 마음의 안도 또는 걱정거리를 덜어주기 위해서
그 지금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 보니까 그 일반 그냥 단층서부터 시작되는 그런 게 아니라 시장 부근에 주차장이 상당히 넓은 데를 그 복합 건물을 내서 주차장으로도 쓰지만은 2, 3층서부터 건축이 올라가게 뭐 그렇게 한다든가 해서 그 부지 매입비가 많이 안 드는 나중에 임대주택으로 분할을 할 때도 그 구입하시는 분한테 그런 무리가 많이 안 가게 좀 머리를 많이 쓰셔서 그룹홈 같은 것도 그 어르신네들이 뭐 이거 지금 땅 구입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겠지만 혼자 홀로 외로이 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시내에 가까운 데다 두면 누가 찾아오지 않아도 본인이 시장 구경도 나가시고 거리에 나와서 구경도 하시고 그러다 보면 외로움도 해소되고 이러니까 그 부지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 그 대도시에처럼 그 재래시장에 2층부터 뭐 아파트가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그룹홈을 짓때 지금 뭐 소년가장 주택이 그 옛날에는 그 소년가장 세대가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찾아보시면 시내권 안에서도 군유지나 또는 그룹홈 정도의 그 몇 동 안 들어가는 노인 그 복합 세대는 충분히 돈을 많이 안 들여도 그 땅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땅을 사서 집을 짓는다가 아니라 어떤 뭐 헐어져가는 관공서 또는 주차장 위에라든가 하여튼 좀 복합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와서 좋은 그 저소득층을 위한 시내권 안에 건축물이 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좀 아이디어를 내주시기를 이거는 과장님이 아니라 저기 민원 과장님한테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거를 부지는 매입하시되 여기다 단순히 먼저 하실 게 아니라 그 거리가 멀어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층, 저소득층에도 꼭 필요하고 거기가 뭐 저기 그 부지로는 상당히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려운 부녀 나이가 많으시다든가 그런 부녀자 세대를 위해서는 시내권에도 조그맣게 하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먼저 고민해 주신 다음에 그 저소득 임대주택을 건축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민원봉사과장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최경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여러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 조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정리하고 의견을 조율하실까요?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창수 의원님 읽어주세요. 정창수 의원입니다. 그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그 굉장히 중요한 의안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던 항상 그 땅 위에 그 기반 위에 그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이 그 잘 되려면은 공유재산 관리 계획서부터 이게 우리가 철저히 우리가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저희가 좋지 않은 그 선례가 될 우려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만 여러 가지 국민의 어떤 공감대나 이런 걸 좀 거쳐야 될 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좀 다시 한번 저 의원님들이 조율을 하신 다음에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 위원장님 그 말씀하신 것에 적극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임철 의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비공산 등산로부 편입 사유지를 그 메인 부지의 그 번지를 내용하는 거죠. 네, 임철호 의원입니다. 그 비공산 등산로 편입 사유지 매입은
그 매입 예정 부지의 그 전 필지를 그 매입하는 것보다는 정창수 위원님 지적대로 분할 그 매입하는 것을 그 좀 협의할 의향은 있는지. 지금 소유자가 지금 전체적으로 얼마를 요구하고 지금 얼마를 좀 협의한 겁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편입 사유지가 이제, 네 필지인데, 네 필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군에서 선정한, 감정평가법인 1개소와, 그쪽, 소유자들이 선정한 평가법인, 2개 법인에서 지금 가감정을 받아서 평균가를 낸 것이고요. 이건 확정은 아닌데. 감정가가 아니고, 네. 지금 그쪽 그 편입 부지의 그 소유자가. 네. 지금 전체적으로 뭐 매입한 걸 우리가 다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건지, 또 아니면은 그분이 요구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일부 편입된 부지만 살려고 하는 거지, 그걸 좀 설명. 당초에 그 소유자분들은 그 등산로에 편입되지 않은 세 필지가 또 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그 공동 소유인데 그것까지를 원했습니다만은 저희 검토 과정에서 그 등산로에 편입되지 않은 부지는 제외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다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다시 수정해서 넘기게 됐습니다. 그 편입 그 필지에도 지금 한 43,675 평방미터인데 이것을 좀 분할 매입하는 것도 좀 한번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등산로에 편입된 지역만 분할해서 뭐 꼭 그거만 하면은 얼마 안 되니까 일부 어떤 권역을 해서라도 이렇게 좀 분할 편입을 하는 것이 좀 타당하다고 보는 이런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 뒤에 이제 야생화 분재 생태원 조성 사업 부지 매입에 대해서 좀 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생태 식물원이 수십억 원이 이제 투입돼 가지고 조성이 됐는데, 조성할 때의 지임로, 특히 인근 부지, 또 지임로 부지를 좀 매입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해가지고, 생태식물원 입구에 펜션을 건축한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관상 좋지 않다고 하는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한 뒤에 문제 야생화 부지, 생태원 조성사업 부지를 지금 기존에 확보한 것을 보면은, 정창수 위원님 지적대로 50억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야생화 분재원을 조성하는데, 진입로가 뒤쪽으로 난다든가, 재정운영과장님도 맹지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것 또한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다만 이제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절차는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국비를 50억 원 이상을 확보를 해가지고 이 생태원 조성 사업을 하는 이 사업 부지를 이참에 예정 부지, 지금 공유재산 부지 관리계획에 편입된 부지를 확보를 해서 제대로 좀 조성하는 것이 본 의원은 좀 타당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하여간 좀 이것을 좀 논의를 해서 신중하게 좀 결정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대하여 정창수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 의원님들의 의견 조율 등 원활한 의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례 후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